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에이다 갔거든요. 미국 아메이 본사를 가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을 가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은 저도 저희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5분만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 회사를 하면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법무법인이나 태평양이나 여러 변호사들에게 매년 주는 돈, 변리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 연도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1원도 나가질 않았더라고요. 변리사, 변호사, 법무법인에 단 1원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그 많은 AI와 GPT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일하는 게 너무 수월해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요즘에 저희 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과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 아시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AI는 언제나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만 저희에게 답을 줘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무언가 선택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파트너 아메이와 다 함께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산, 다른 회사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다른 회사들은 그냥 유산균이나 찍고 로고송 만들어서 락토핀 이런 거 로고송 9천 몇백 원짜리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10년 전에 아메이와 저희는 엄청나게 두려운 산을 오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용기로 시작된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번에 미국 글로벌 본사에 가서도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할 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만 건, 거의 지금 9만 4천 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10만 건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다른 회사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용기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희 정말 그 미국의 그 다 같이 그 큰 회의장에 앉아서 다 같이 상당히 한 15초 정도 상당히 엄숙한 느낌을 느낄 정도로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 석세스를 어떻게 다른 나라들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척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한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는 아메이 글로벌 입장에서 볼 때는 선봉대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아메이를 우러러보면서 이미 일본도 그러고 있죠. 그거 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태국, 싱가포르, 미국, 전부 다 한국 아메이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길을 그들도 따라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저희 한국 아메이가 이 글로벌 아메이 안에서 저희가 처음에 보여준 이 용기라는 발자취가 엄청나게 큰 업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용기는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아메이만 했던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ABO 분들 모두가 처음에 저희 다 당황했잖아요. 이 제품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20만 원에다가 채변지 들어있고 갑자기 변을 떠서 통에 담아서 저희 다 함께 당황했던 그 2년 반 전의 기억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보였던 그 용기가 지금 엄청난 큰 눈덩이처럼 큰 결과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저희 다 함께 자부심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새로운 발자취를 아마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스스로 정말 다음에 우리 10년, 15년 뒤에는 아마 글로벌 아메이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15년 전에 아무도 시작하지 못할 때 한국에서
그 채변지를 깔고 돈 20만 원을 내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지금의 이 개인 맞춤형과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와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헬스케어의 영역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무용담이 10년 뒤에 저희가 다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의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E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이고요. 오늘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HE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이고요.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설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님이세요. 독일 분이시고 홀자펠 교수님은 원래 독일의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시자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세계식품미생물연합의 종신회장이시자 논문이 400편이 넘고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는 구글에 가가지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라는 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구글에 위키피디아가 뜨죠. 그 위키피디아 안에 들어가서 분류표에 들어가 보시면은 락토바실러스 바로 아래에 있는 게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이에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위렐름 홀자펠스 락토바실리라고 하는 미생물의 그 스피시스가 통째로 존재할 정도로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 오브 더 레전드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으로 오셨고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얼떨결에 사실은 이 HEM파마라는 회사를 처음에 시작을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느덧 뒤돌아보니 7년이 지나서 작년에 저희는 상장을 하고 저는 2019년에 대학은 그만뒀고요. 현재는 아메이와 함께 이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을 그리는 대표이사로 학교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아메이와 함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제가 제 대학원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대학원생들이 보면은 언제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깨주기 위해, 왜냐? 저희 대학원생들 들어오면은 너 진학 어디로 할래? 다 하는 얘기가 암, 면역학,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딱 오면은 처음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 1950년대, 60년대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핫한 토픽이 뭐였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몰라요. 제가 답을 해줍니다. 결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석박 들어갈 때 결핵이라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핫한 토픽이었어요. 요즘에 누가 결핵이라는 연구를 하죠? 그럼 이제 하는 거죠. 야,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밀려가지고 저기까지 갔냐?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핫한 토픽은 심혈관계 질환이었어요. 심장마비.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푹 쓰러져서 죽는데 심장마비라는 게 사일런 킬러라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혈압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으면서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고혈압약 해봐야 한 알에 50원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핫토픽이었던 게 에이즈.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서야 가장 핫한 토픽이 뭐였느냐? 그때가 바로 암이었어요. 90년대,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가장 핫한 토픽이 됐지만 이제는 어느덧 2020년을 넘어가면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완치율이 85%에 육박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얼마 전에 상장한 로킷헬스케어 같은 회사들은 뭐 하는지 아시죠? 인공장기, 3D 바이오 프린팅을 해가지고 제 장기를 그대로 프린팅을 해서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뭐 옛날에는 간암이 걸리면은 이 간에서 그 암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했다면은 이제는 간을 빼가지고 제 간을 찍어가지고 넣어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암이라는 질병도 불치병이 아니라 완치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그럼 그 넥스트의 시대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넥스트의 시대를 저희는 헬스케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의사가 얘기하기로 이제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진짜 맘만 먹으면 그 사람 병실에 눕혀놓고 언제까지고 살릴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60, 70 넘어서 요양원 가가지고 누워서 다른 사람이 내 똥오줌 받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다라는 거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이 넥스트를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30년의 세상은 이제는 누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세상에 왔어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가장 더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이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산다라는 이 과학적 기반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전자라든지 정보를 이식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느냐가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의 바이오 헬스케어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그냥 넉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원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더 건강하고 오래 의미 있게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유전자가 다른데 그 어떤 종류의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누구는 암이 안 걸리고, 누구는 치매가 안 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하던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해서 미국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읽어냈어요. 유전자를 다 읽어내고 났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내고 났더니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 사람 혈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봤을 때 과학자들은 처음에 사람한테 기능성 유전자가 최소한 10만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2만 5천 개가 채 되지를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이 혈액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물질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죠. 과학자들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이 생명 현상은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서 그 방식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게 됐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집중하기 시작했던 게 엑스포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 저 헬스라고 하는 내 건강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도대체 옆집 아저씨는 60도 안 됐는데 암으로 돌아가셨고, 왜 옆집 할머니는 70도 안 됐는데 치매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도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무기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메이를 만든 파운더가 가지고 있던 철학. 내 주변의 사람을 건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는 이유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 엑스포점이었고, 이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을 사는 무수히 많은 물질들, 내가 뭐를 먹고 사느냐,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도 이 둘이 먹고 사는 게 다르면, 한 명은 이스프링 물 마시고 앰모스피어 공기 마시고 더블엑스 먹고 하는데, 한 명은 지저분한 물 먹고 지저분한 공기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둘의 건강 상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놀랍게도 2014년, 벌써 12년 전에 암에 있는 스탠포드와 함께 1,000만 불이라는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쌍둥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찾았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메이가 이렇게 어드벤처러스한 스텝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하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 기사를 찾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은 과학자들이 아직 엑스포좀이라는 거는 넘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뒤통수를 맞고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지라고 과학자들이 헤매고 있던 시절에 이미 아메이는 스탠포드대와 10,0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쌍둥이들을 보면서 유전자가 똑같음에도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더블 X, 이 많은 제품들에 이 과학 기술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2014년도부터 아메이가 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연구소나 과학자나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전자가 100% 똑같고 생활 환경이 100%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처음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하기 전에는 사람 유전자만 다 읽으면은 사람 몸에 있는 100%의 질병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어. 만병의 근원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 끝나고 알게 된 현실은 뭐냐? 사람 유전자로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은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그동안 비밀에 쌓여져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의 이 질병 중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질병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던 도대체 현대에 왜 이렇게까지 우울증, 자폐증, 불안증, 대사질환, 당뇨, 심혈관계질환, 소화기계암,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그 이면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대부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아메이가 저 스탠포드의 연구를 통해서 스탠포드 연구가 2년,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들을 찾아다녔고, 저희 회사를 처음 만나게 된 게 벌써 10년 전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본사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과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어드벤처러스 팀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디스커버리 팀이라는 거를 꾸려가지고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들을 찾아다니던 게 벌써 10년 전 2016년이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의 기술을 찾아냈고, 그때부터 저희와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22년에 탄생을 한 제품, 그러고 나서 6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더 걸린 다음에 탄생한 제품이 마일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마일랩이라는 제품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작년에 한국 아메이가 대한민국 개인 맞춤형 시장을 과독점을 했어요. 전체 시장 볼륨의 55%를 아메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일랩 하나만으로 아메이가 그 기존에 플레이하던 뭐 풀무원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회사를 1년 만에 한 방에 넘어가 버렸어요. 한국의 개인 맞춤형 시장의 55%를 이미 아메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랩 단 하나만을 가지고. 그럴 정도로 아메이가 이 제품을 6년, 7년 동안 준비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간 우리가 왜인지 몰랐던 저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 자폐, 요즘에 자폐 어린아이들이, 저희도 지금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신경정신과 교수님이랑 어린이 자폐 연구를 3년,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어린이 신경정신과를, 서울대 의대 나와서 어린이 신경정신과를 전문의로 택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냐고 했대요. 너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어린이,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 신경정신과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선생님한테 애 자폐 검사 한번 보려면은 대기만 2년이에요. 그럴 정도로 자폐 어린아이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시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폐의 거의 유일한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건강한 아이의 변을 캡슐에서 담아서 먹는 형식이 거의 유일한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자폐와 관련된, 뇌와 관련된 질환들에 있어서는 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잠깐 제가 너무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옆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면은 잠시 5분만 제가 빠졌다 들어올게요. 아메이가 찾고 있었던 기술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통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2010년대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질환과 뇌와 여러 가지의 관련이 있다라는 건 연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완전 유력하죠. 빙고 됐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려 들어갔는데 엄청난 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복잡해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뭐냐?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이 미생물이 다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열이 펄펄 끓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가 효자동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더니 택시를 타고 세문안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세문안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여기 가면 감기가 똑 떨어진다라고 해서 거기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항생제를 어마무시하게 처방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내과 가서 치료 보면서 아 선생님 저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는데 항생제 좀 넉넉히 처방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선생님이 항생제 넉넉히 해줘가지고 저희 지퍼백에 넣어가서 외국에서 캔디 까먹듯이 항생제 먹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한 번 붕괴되고 나면은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마무시하냐? 이 지구상에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예라서 이 지구의 나무가 3조 그루래요. 이 지구의 나무가 3조 그루.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 장 속에 미생물이 30조씩 들어있어요. 30조. 지구에 있는 나무 숫자의 10배만큼의 미생물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명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 미생물이 해봐야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존재와 동일할 정도로 내 안에 지구의 생태계보다도 훨씬 더 큰 생태계가 여기 계신 분들 몸 안에 한 명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30조에 달하는 미생물들을 조절을 한다라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어려워서 제가 연구를 하던 초창기에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과학자들이 됐어. 이거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를 먹어서 바꿔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냥 우리가 간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듯이 그냥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과학자들이 결국은 결론에 도달했고 그때부터 다른 모든 회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똥캡슐로 다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그냥 나는 4주 동안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어서 내 장을 텅텅 비우고 다른 사람들의 똥을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걸로써 연구를 거의 그 방향으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가졌던 한 가지 유일한 생각이 뭐였느냐? 다른 사람의 똥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과학계가 이런 수준이에요.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만 다른 사람의 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똥을 먹지 않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해내는 기술을 거의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아메이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찾다가 저희가 예전에 CJ랑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CJ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들도 저희가 다 논문을 내드렸고
CJ 균주들 미국 FDA 등록하는 것도 다 저희가 도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CJ에 계시다가 한 분이 아메이로 이직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아메이로 왔더니 아메이 디스커버리 팀에서 무언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찾고 있는데 교수님네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게 빙고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지금 10년 동안 글로벌 아메이와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뭐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메이가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여러 회사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고 우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조절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을 채택해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희 기술의 가치를 알아봤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날라와서 우리 기술을 1시간을 듣기 위해서 날라왔던 데는 글로벌 아메이가 유일했어요. 저희가 그 결과로 저희 기술을 아메이에다가 20년간 독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 사업 초창기 정말 어수룩하던 교수하던 시절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아메이한테 그때 20년의 독점을 드리고, 그 결과 저희 마이랩이 우리나라의 개인 맞춤형 시장을 과독점으로 먹어가고 있음에도 그 어떤 회사도 이런 제품을 내지 못하는 현재의 결과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2500년? 3000년 전이죠 거의.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이라고,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이 이론을 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아마 이게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원리가 어디서 오는지 제가 오늘 한 20분 만에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글 벤처스의 빌 마리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 옛날에는 저희가 뭐를 먹으면은 저희가 다 분해해서 저희 혈액으로 다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과학자들은 인간은 그냥 식당 주인, 돈가스집 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락시장 가서 장 봐오고, 내가 고기 튀김가루 다 묻혀놓고, 내가 튀겨서, 내가 서빙하고, 내가 돈 받고, 내가 배달 다니고, 내가 먹은 거, 내가 나에게 뭐 한 거는 내가 다 하는 거라고, 내가 다 끝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뭐 아침 점심 식사하셨잖아요. 아침에 굿모닝도 하셨을 거고, 뭐 점심에 뭐 양배추도 드시고 당근도 드시고 뭐 샐러리도 드시고 했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섭취한 탄수화물의 구조만 하더라도 수백만 가지의 탄수화물의 구조를 섭취를 하신 거예요. 탄수화물들이 화학적 구조가 다 달라요. 설탕 다르고 알룰로즈 다르고 프록토 올리고당 다르고 당근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구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만 해도 이미 수백 가지의 탄수화물을 드셨는데, 인간이 그 중에서 몇 개의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지 아세요? 17개까지밖에 못해요. 그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과학자들이 가장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분해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숫자가 17가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이 스스로 하는 구조는 취약하디 취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건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장내 미생물들이 그거를 쪼개가지고 우리 혈액으로 넣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돈가스집 사장이 아니라 저희는 이건희, 이재용 회장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희는 대기업의 CEO예요. 제가 박사일 필요도 없고, 제가 변호사일 필요도 없고, 제가 다 일할 필요도 없어요. 제 밑에 엄청난 수의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만 잘 관리를 해주면은 이 회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회사는 뭐죠?
다양한 종류의 많은 직원을 가진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장내 미생물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물, 의약품, 여러분 더블엑스 드셨죠? 밀크시슬 드셨죠? 뭐 행여나 인삼 같은 거 드셨죠? 그거 우리 미생물이 받아가지고 쪼개가지고 혈액으로 넣어주지 않으면은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변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몸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거를 받아주고 그거를 어떤 종류의 대사체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먹었는데 누구는 독이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걸 먹었는데 누구는 약이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아메이랑 연구를 했는데 임상 연구를 무수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블엑스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아메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왜 도대체 더블엑스가 어떤 사람은 더블엑스를 먹으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진다라고 하는데 왜 누구는 더블엑스를 먹어도 아무 효과를 모르겠고 누구는 더블엑스 먹으면 속이 아프다라고 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해서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저희가 알게 된 거는 그거는 더블엑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였어요.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블엑스 안에 있는 성분을 전부 다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다 똥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이번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아메이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리스폰더,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은 사람들의 장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그러면 저희는 그 미생물들을 이 10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악을 해내고 그 기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식을 해주는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 카시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꿈이었어요. 교수님은 유전공학자였는데 유전공학을 하다가 창업을 하셨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왜냐? 처음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휴먼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알게 된 게 뭐냐? 그 투자자들이 오케이 이제 유전자를 이식하면 돼 라고 했는데 카시 교수님이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죠. 유전자는 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능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았고 데이터베이스를 10만 개, 100만 개를 모은들 그 유전자를 이식을 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이 맨날 하셨던 얘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가 뭐냐? First step of gene therapy is the microbiome이라고 유전자 치료의 첫 번째 스텝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게 지금 아메이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스폰더라고 하는 엄청난 기능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아내고 그 미생물을 출현해가지고 기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식을 해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현재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현재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자 문제는 왜 우리 제품이 도대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종근당 건강뿐만 아니라 미국의 GNC조차 풀어내지 못한 가장 큰 숙제예요. 그 숙제를 풀어내는 작업을 이미 아메이랑 저희가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아메이는 다 계획이 있어요. 아메이는 2014년도에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할 때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볼 때부터 다 계획이 있어요. 정말 약간 장기 계획이에요. 좀 오래 걸리기는 하죠. 그래도 언제나 계획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우리 제품이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저희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센세이셔널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제품들이 아메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저희가 현재 풀어내고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가장 쉬운 게 인삼이죠.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서 도대체 왜 인삼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인삼빨이 안 듣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면역 증강 물질은 구조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인삼이 혈액으로 못 들어가고 다 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최근 연구로 밝혀낼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를 드시든 그걸 받아주는 미생물이 장에 없으면은 다 여러분 화장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변기가 그 비싼 맨셀스팩, 그 비싼 인삼, 그 비싼 더블엑스 여러분 집의 변기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과학계에서는 최근이기는 해요. 이게 논문이 2022년에 나왔으니까 몇 년 안 된 논문이긴 한데, 이렇게나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결국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게 됐고, 그래서 2019년에 이런 종류의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아메이랑 저희가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왜냐? 우리는 2016년도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과학계가 이런 현상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뭐냐? 저 위에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사람이에요. 일상적으로 더블엑스도 먹고 인삼도 먹고 밀크시슬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근데 과학자들이 딱 봤더니 오른쪽으로 내려왔을 때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뉘는 거예요. 누구는 인삼을 먹었을 때 반응군이고, 누구는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반응군이고, 누구는 아침에 굿모닝을 했는데 너무나도 속이 편하고 좋은데 누구는 굿모닝을 못해요. 굿모닝을 하면은 저희한테 그런 진짜로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방구가 너무 많이 나오고 가스가 너무 차서 아침에 굿모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비반응자라고 불러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굿모닝을 했는데 가스만 만들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부터 개인 맞춤형 식품까지 나갈 수가 있다. 저희가 이때 이 과학자들은 이게 순수히 하이퍼티시스, 추론일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메이랑 저희는 이미 이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것인가, 어떻게 비반응군을 반응군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 반응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 장내 미생물의 조화가 좋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은 다 대표이사세요.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님들이세요. 그러면은 직원들의 수와 직원들의 능력이 좋아야지만 이 회사가 번영하는 거예요. 딱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다 30조에 달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풀어내려면은 기존에 한국에서 출시됐고 전 세계에서 출시됐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됐어요. 지금까지도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마크로젠이라든지 테라젠이라든지 미국의 뭐 유바이옴이라든지 바이옴이라든지 어느 회사를 보셔도 전부 다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1세대 기술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1세대 기술이라고 하면 뭐냐? 변을 체변을 해서 보내면은 당신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라는 것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내 장에만 있으면서 내가 먹은 것들을 좋은 대사체로 만들어서 내 혈액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대사체는 어떤데? 아무도 답하지 못해요. 오직 아메이의 마이랩만이 1세대와 2세대 기술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종류 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대사체, 실제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물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메이의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영국 회사가 이 1세대, 2세대를 다 분석을 해주는 제품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저 제품의 분석가가 599불이었어요.
8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2016년도부터 아메이랑 연구 시작하면서 아메이가 우리는 1세대, 2세대 다 해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한 80만 원 받는 줄 알고 연구 개발을 했어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2020년쯤 돼가지고 갑자기 아메이가 저희한테 우리 이번에 판가 정했는데 2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속으로 장난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다른 1세대 하나 쓰는 것도 다 20만 원 하는데 다른 회사는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8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없는 건지 저희한테 갑자기 판가를 냅다 정해가지고 20만 원에 판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손 놓을 뻔했는데 그때 진짜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메이가 저희한테 수백만 불을 추가로 투자하고 자동화 장비를 다 깔아주면서 솔직히 자동화가 되면서 여러분의 마이랩이 지금 이 가격에 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마일스톤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만이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1세대, 2세대를 다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1세대, 2세대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가 좋아요. 또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은 so what?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하던 연구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다른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뭐냐? 이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드세요 라고 할 때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똥을 먹지 않고서도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가장 핀포인트 되어 있는 미생물 6가지 중에 하나를 먹음으로써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대사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제품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메이랑 저희랑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다 스타트 라인에서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다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앞을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데 거기를 솔직히 손을 잡고 오르기 시작한 거는 저희랑 아메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회사가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것들 정신 나갔다고. 저 수십만 원 받으면서 사람들 똥 떠서 보내지, 몇 주 기다리지, 뭐 제품 6개나 만들어서 그 재고 남으면 어쩌려고 그래, 저래, 정신 나갔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산을 올랐던 거는 저희랑 아메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막막한 6년을 아메이와 함께 오르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때 저희가 본 게 뭐냐? 그 사람들 아직도 거기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개미처럼 작아져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아메이랑 저희만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응자와 비반응자. 도대체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지, 이 사람들의 건강이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한 개인 맞춤형과 헬스케어의 미래라는 것을 저희랑 아메이만 산 중턱에 서가지고 보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함께 활용하면서 6가지의 제품을 만들고 1세대, 2세대, 3세대, NGS, 숄체인 페리에이시드, 단세지방산, 피마스라고 하는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전부 다 접목시켜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저희는 21년도에 출시하는 줄 알았어요. 2021년에 출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아메이가 임상시험 하고 출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아메이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300명짜리 임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CJ에서 온 저희 부사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대표님이. 30명인데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약도 개발을 하는데 우울증 치료제 미국에서 하는 임상이 80명이에요. 신약, 임상 이상이 80명이에요. 근데 아메이가 300명짜리 임상을 하고 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지하게 저희 부사장이 저한테 잘못 들은 것 같다고 30명을 300명이라고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 근데 결국은 또 21년도에 진짜로 300명짜리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출시가 2022년까지 또 밀렸죠.
정말 그때는 저희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임상을 했을 때 정말로 놀랍게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퍼스트, 세컨드, 섭취 전과 섭취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검증하고 출시한 유일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대사체를 타겟팅하게 됐고, 여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장내미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빠르게 제가 이거 해볼게요. 이것까지는 제가 오늘 마무리하려고 PPT는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원들처럼 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돼요. 첫 번째, 장의 누수라고 하는 현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장은 닫혔다 열렸다예요. 닫혀야지만이 좋아요. 닫혀야지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그 무수히 많은 알러젠과 독소와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줘야 되는데,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장이 열려버리면서 그거를 저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누수가 됐을 때 똥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알러젠과 독소들이 우리 혈액원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이 열리면서 우리 몸에서 과민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민 면역 반응이 최근에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아토피, 천식, 알러지 발생, 그리고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뇌에서의 신경염증의 발생을 통해서 우울증, 자폐, 불안증, 공황장애를 다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폐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여기를 장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하루가 바뀌어요. 우울감과 불안감과 이 신경의 안정부터 해서 내 몸의 염증 반응, 알러지 반응까지 다 여기서 조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아이들, 방부제 들은 거 많이 먹는, 인스턴트 많이 먹고, 성인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높여주지 못하면은 장누수, 염증 반응들이랑 직결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 넘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요. 허벅지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처음 태어나지만 얘네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양손에 M16 총은 들고 태어났는데 눈이 장님이에요. 눈이 장님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피하 식별을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서울에 그냥 군인이 총 들고 300명이 들어왔는데 다 장님인 거랑 똑같아요. 총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군 적군 없이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거를 자가 면역계 질환 또는 아토피 알러지와 같은 과민성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어렸을 때 opportunities taken, 어렸을 때 충분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healthy immune imprinting, 건강한 면역 체계가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자가 면역 질환, 대사 질환, 뇌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이거는 잠복기가 20년, 30년씩 가는 질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현상이 어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그 아이의 면역세포가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그 교육은 16세면 끝나요. 16세 이전에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높여서 면역 체계를 교육시키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걸릴 수 있는 병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하고 확인을 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이게 나 똥 잘 싸, 이 수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약이나 타이레놀이나
뭐 가끔 먹는 항생제,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적으로 뭐 여기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메이랑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긴 로드맵이 있지만 잠시 보여드리면은 저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다양성을 끌어올리고 대사체를 끌어올리는. 저거를 저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전반적 반응도의 개선. 일단 다양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엑스, 겉모닝, 밀크시슬, 오메가3, 아세로라씨 반응도가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를 해주시는 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 숫자가 좀 아웃데이트되어 있는데요. 이미 9만 5천 건에 달해요. 10만 건, 이제 곧 10만 건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9만 5천 건에 달하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장내임 생물의 차이를 찾기 시작했고요. 이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부분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들. 처음 만든 제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냐? 반응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는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sulfur containing 아미노 애시드엔 아들 말은 되게 어렵게 되는데 저게 겉모닝과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단백질인데 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장내 미생물은 처음에 무조건 뭐를 하느냐? 이 왼쪽 아래에 사각형 있죠. 가스라고 되어 있는 H2, 수소, CO2,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CH4, 메테인, 메탄가스. 우리 장내 미생물은 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장에 아세토젠과 메타노젠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서 바로 오른쪽으로 저 산을 넘어서 아세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세테이트로 넘어간 다음에 아세틸 COA, 크로토닐 COA, 뷰티릴 COA, 뷰티레이트까지 넘어가면서 누구는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저는 가스를 전혀 안 만들어지거든요. 아침에 겉모닝을 하면은 속이 너무 편하고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하고 근육이 늘어나고 장벽이 쫀쫀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저 아세테이트로 넘어가는 등선을 넘지 못해서 하루 종일 가스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랑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희가 처음 찾은 게 뭐냐? 넘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낸 거죠. 넘어가는 사람들만 뽑아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가스를 안 만들고 넘어가는가 봐서 찾은 게 20701이라고 하는 미생물이었어요. 저 20701을 저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소이빈이라고 있죠. 저게 APP예요. 아메이 단백질. 아메이 단백질에다 넣었을 때 20701만 들어가도 단백질 분해 흡수율이 3.6배가 증가하고요.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소랑 붙였더니 단백질 분해 흡수율이 4.5배가 증가한다라는 걸 보고 아메이랑 같이 특허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들, 사람들의 반응도를 중심으로 왜 이 제품이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당신은 이소플라본 같은 거 먹어봐야 갱년기에 효과 전혀 없어요. 이소플라본이 효과 있으려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에콜까지 가져야 되는데 당신 마이크로바이옴 보면 당신은 이소플라본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당신은 이 미생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당신은 아침에 겉모닝 하면은 장이 터져. 난리가 나. 비반응자. 당신은 엔자임 바이옴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아메이와 함께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로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인스파이어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혹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커질 줄 알고 미리 주식 사놓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그럼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아마. 유튜브 주식 나는 엄청나게 많이 난 유튜브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옛날에 남들 여명의 눈동자 보고 무한도전 볼 때부터 나는 진짜 유튜브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아니면은 쿠팡 미국에 상장했지만 쿠팡 주식 엄청나게 사놓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나는 10년 전만 해도 쿠팡 처음 나왔을 때 신동빈 회장이 쿠팡 내년에 망한다고 했어요.
망하긴커녕 지금 롯데가 망하고 있죠. 이마트 작년 총 매출 신세계백화점이랑 이마트 다 합쳐서 매출 31조 할 때 쿠팡이 혼자 40조를 했어요, 매출을. 이 쿠팡, 이제는 사람들이 TV 보지도 않아요. 다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왜냐?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왜냐? 사람들은 가장 기본 원리예요. 사람들은 돈을 써요.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내가 쓰고 싶은 때 쓰는 거예요, 내 돈은.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뭐 느끼냐면은 제가 가끔 TV 보거든요. TV 보려고 앉아서 리모컨 들면은 리모컨 돌리는데 30분, 보는데 30분이에요.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딱 열죠?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뭐를 봐야 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그게. 근데 유튜브나 쿠팡인 미디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 리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 저들인 거고요.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직 그 누구도 터뜨리지 못했어요.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 리테일이나 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수득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모으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모으겠다고 2007년부터 16년까지 10년 동안 1조를 투자해가지고 1년에 3,000개씩 모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3만 1,000개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질세라 우리나라가 한국식품연구원이 미국 끝나자마자 그 다음 연도부터 우리는 그만큼은 못하고 1년에 1,000개씩 모은다라고 해서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번 달에 아메이가 한 달 만에 6,000건을 모았어요. 한 달에. 그게 차원의 이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랍게도 아메이 ABO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몰라요. 진짜로 옛날에 30년 지난 버버리 코트 옷장에서 다시 꺼내 입듯이 세월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아메이가 엄청 파워풀했지만 한때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이제는 다시 옷장에서 버버리 코트를 꺼내 입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파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마일렛 바이 뉴트리라이트 한 건으로만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9만 5천 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연도 10월, 11월에 출시하는 로그미 마이 웰네스 랩이라는 제품과 이 데이터베이스가 융합되기 시작하면은 아메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아메이만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켓스 앤 마켓스라고 하는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마켓의 강자가 누구냐를 그냥 아메이나 저희랑 상관없이 그냥 나온 공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기업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가 돼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모두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헬스케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파워를 다들 우러러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나 쿠팡 주식 못 사셨어도 괜찮아요. 가장 진짜 이거는 유튜브나 쿠팡급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가 만나는 그 파워는 핵폭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메이가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동안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빌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헬스케어의 기준점이 되는 기업,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에서 데이터베이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헬스케어 4.0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아메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지난 10수년 동안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그 무수히 많은 스탠포드대 저희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지금 이제 기차 다 만들어놨고 레일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탑승하셔서
진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에 새로운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진정한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로서 10년 뒤에 저희가 웃으면서 지금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